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11주차 수업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드비어스 아프리카의 피로 영원한 사랑을 말하다,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가공해서 판매했던,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던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에서의 기업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기업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사례들처럼 기업이 조금만 더 지역사회 주민들과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이나 자원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 경제생활 이전에 사람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중시하는 어떤 기업 문화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사례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지금 11주차 DBS의 사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고 사람을 위한 어떤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의 관리감도, 또 국가 간의 관리감도, 또 그러한 제품들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 11장에서 배우는 아프리카의 피, 즉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런 다이아몬드 유통이나 소비,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 뉴스를 좀 장식을 했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거대 재벌의 총수들, 그다음에 재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기업을 일으켰을 때 반드시 공과 사가 함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삼성이 반도체 신화를 이뤄냈던 것들이 공이었고,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들이 공이었다라 그러면 아에 대해서도 뉴스에서는 좀 조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업, 무노조 경영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일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 그 다음에 재벌 권력 승계의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또 그 영향들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 그러면, 그것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지, 이거를 꼭 기업이 잘했다, 아니면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큰 죄값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는 차지의 문제고요.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그 제품들이 어떻게 하면 원래의 뜻처럼 국가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들로 먼저 쓰여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치관의 중심을 사람으로 또는 환경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활과 경제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어쨌든 경제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 방향에 있어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하면 경제와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선순환 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다른 그 기업 활동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났던 많은 사례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생길 때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환경의 변화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함께 고민해보고 공부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함께 공부도 해주시고 고민도 해주시고 사례들을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드비어스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를 주로 채굴해서 또 원주민들에게서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원석을 구매를 해서 그걸 또 가공을 하고 뭐 이제 보니까 커팅하고 뭐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걸 아주 판매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부를 창출해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How can you make 2 months salary last forever? 라고 되어 있죠. 다이아몬드 선전 문구치고는 아주 좀 발칙합니다. 어떻게 하면 2달의 급여를 가지고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카피 문구로 다이아몬드를 밑에 보여주면서 그러면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2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선물을 하거나 사서 아직 보유하게 되면 평생 잊히지 않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다이아몬드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활용을 했던 그런 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피로 영원한 사랑을 말하다. 아프리카의 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저도 이 교재를 보고 저는 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액션도 뭐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영화로서만 지켜봐서 크게 이번처럼 이렇게 피부로 와닿아서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어떤 지역 비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미처 채 이렇게 깊숙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피부로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좀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을 거고 일반 돌 모양처럼 자갈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을까. 저는 뭐 한 번도 원석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공을 하고 연마를 해서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의 서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을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은 1866년 남아공 오렌지 강역에서 21캐럿짜리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원석은 1년 후에 파리 박람회에 전시되었고 이에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서 근대적 채굴법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량 발굴된 다이아몬드는 생산이 아니라 발굴인 거죠. 저는 다이아몬드는 아시는 것처럼 화학 구조식은 탄소 덩어리라고 합니다. 탄소 덩어리는 흑연도 있죠. 우리가 연필식으로 사용하는 흑연, 다이아몬드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화학 원소는 똑같이 탄소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흑연이 되고 어떤 것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이제 땅 속에서 발굴이 되는데요. 아주 고열과 고압에 오랜 시간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이제 그게 다이아몬드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굴한 것들을 원석을 구매를 해서 원석을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아주 멋진 돌로 가공을 해서 고가의 옛 보석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대량 발굴된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남아공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주제라고 했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오죽하면 그게 러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러쉬란 이야기를 보니까 그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미국에서의 골드러쉬가 생겼나요? LA에. 그때도 이제 많은 어떤 그 문화, 역사적인 어떤 러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남아공에서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러쉬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이아몬드 채굴에 동원이 됐고
또 원주민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 또 외국의 그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기업들이 다이아몬드 구매하기 위한 회사도 설립하고 또 가공하기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영국인 세실 로즈라는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을 받아서 1888년 드비어스 여사를 설립을 해서 아프리카 남부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드비어스는 원래 남아공 촌부인 원주민 형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그 드비어스 형제가 남아공에 오는 농장을 50파운드에 매입을 했는데요. 우연히 그 농장에서 키운 농작물 잎에서 50파운드에 매입했던 농장에서 키운 농작물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굴해내게 된 거죠.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로또를 맞은 행운 같은 그런 행운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드비어스 형제는 뜻하지 않은 복덩어리 농장을 매입가액 무려 126배인 6,300파운드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서 50파운드에 샀던 농장을 6,300파운드라는 그 당시에 거액에 팔았다고 합니다. 더욱 이 형제는 이 농장을 팔면서 농장의 명칭을 자기들의 이름인 드비어스 강산으로 영구히 붙여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드비어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비어스는 이렇게 형제의 남아공 촌부인 형제의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비어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로 다이아몬드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좀 덜 했는데요. 저희 세대 많은 영화들을 보았을 때 외국의 서구 선진국에서 결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다이아몬드 자그만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힌 반지를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상대방 여성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달리 어떤 말보다도 청혼의 어떤 서약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문화로 많이 받아들여졌고요. 이제 많은 저희 후배 세대들이나 요즘 이제 세대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많이 선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드비어스라는 이 회사에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를 시작하면서 이 영원의 상징성, 그다음에 그 남녀가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의 꼬리를 하는 이런 그 과정들, 그 영혼을 꿈꾸는 과정들에 잘 어울리게 또 마케팅을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결혼의 서약 증표로서 또 프로포즈의 청혼의 어떤 증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혼 반지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즉 사랑의 증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마케팅을 했고 그러한 것들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프로포즈 반지로만 여겨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유명한 패션쇼에 보면 저희 나라에서 어떤 패션쇼를 할 때도 이렇게 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뭐 100억 정도 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제 다이아몬드 펜던트나 목걸이들을 해서 큰 패션쇼에 유명한 그 모델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모든 국민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큰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쓰여졌고 그런 다이아몬드를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사랑의 서약 증표로서 그 후에 아주 꼭 유명한 고급 패션 아이템으로 만든 게 바로 드비어스였다. 그 다음에 그 드비어스라는 명칭은 남아공의 촌부, 농촌, 농사짓는 농군의 이름이었고,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러쉬도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남아프리카로 모여들고,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도 남아프리카에 모여지면서 그러한 새로운 큰 시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라 라고 어떤 화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아프리카 내에 있는 그 저개발 국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발견 및 생산을 1930년대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고유 문화를 보존한 밀림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생업을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이 다이아몬드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그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산업들이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갖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채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밀림 지역에 그 근접한 농사를 짓는 자급자족 국가였던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줄어들고 또 농토로 사용했던 많은 터전들에서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해서 물기를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채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다이아몬드 채굴에 더 많은 땅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산업 환경 전체가 좀 바뀌게 되어서 이제 쌀을 수입을 해서 주식으로 먹게 되는 쌀들을 저는 농사를 지어서 자족했다라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서의 다이아몬드 러시로 인해서 농사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쌀을 수입해서 주식을 수입을 해서 먹게 되는 쌀 수입으로 전환되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 토기에 채굴된 원석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반짝반짝한 돌보다는 좀 투명하고 색깔이 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석 모양으로 보여서 실제로는 이건 아주 헐값에 드비어스나 이런 다이아몬드 중개를 하는 많은 어떤 기업들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으로 저렴한 판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농부들에게 아니면 원주민들에게는 큰 수입원으로 자리하게 되는 소중한 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업을 전환하면서까지도 다이아몬드 채굴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법 채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어떤 그 특정 사업을 하면서 잘 관리해주고 지난번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의 석유산업에서처럼 국가와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협의를 이루어서 잘 관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농민들의 채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중단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러한 그 저개발 국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라도 채굴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채굴을 하는 과정들에서 민병대와 그 불법 채굴하는 광군 사이의 총격전들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유혈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드비어스는 이 중간에서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는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도시 지역에 구매 회사를 설립을 해서 위치하게 됩니다. 또 이들이 이러한 불법 채굴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뒤에서 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정당한 그 허가 지역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가격으로 채굴을 했든 아니면 불법으로 채굴을 했든 상관없이 다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수나 불법 등에 이루어진 그 다이아몬드 채굴까지도 모든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의 시장에서의 혼란을 방조하고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이 드비어스라는 기업이 큰 그러한 것들을 방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됨으로써 아까 같은 선순환 구조가 아닌 불법적인 구조들 다이아몬드 채굴을 통해서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그 근로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러한 소규모 가정경제들이 모두 지역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채굴지에 가서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민병대 활동들을 통해서 불법 채굴을 하시는 분들과 민병대 간의 어떤 유혈사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 같은 국가의 나이지리아라는 아니죠.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의 같은 국민들이고, 이전에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이좋게 살아가는 이웃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웃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어떤 이런 총격전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디어스라는 회사처럼 다이아몬드를 맹목적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따지도 그 어떤 불법적이든 아니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다이아몬드 구매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더 만들어지고, 또 기업에서 그러한 환경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을, 근본적인 문제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로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쉬었다가요, 다시 녹음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